세계인이 모인 K-팝 콘서트가 한창 진행되던 중 무대 위에서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등장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팬들은 열광했고 저도 그 흥분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콘서트가 막을 내리고 공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카페 뒤풀이에서 제 옆에 있던 어떤 중국인 남성이 일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다 중국에서 가져온 거야? 한국은 우리 문화를 베낀 것에 불과해. 이 남성의 발언은 순식간에 세계 한류 팬들의 시선을 끌었고 카페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K-팝, 한식, 한류 이 모든 게 중국 문화의 아류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일부는 그의 말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앨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다양한 언어와 음식, 음악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를 매료시킨 것은 한국의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K-팝 음악이 좋아서 시작된 관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 독특한 매력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생활을 하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놀라운 도시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말이 몸 구석구석에 와닿을 만큼 정말 실감나죠.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 한옥이 자리 잡고 있고 경복궁에서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거닐며 전통시장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몸소 경험하며 그 깊이에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바로 한국에서 열린 대규모 K-팝 콘서트였습니다. 그 콘서트는 선두에 서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아이돌 그룹이 주인공이었고 그들의 공연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설레었죠. 그날의 서울은 전 세계에서 온 팬들로 인해 어딜 가나 발 디딜 곳이 없이 활기찼습니다. 각국의 국기를 흔들며 자신이 응원하는 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는 팬들은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며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그 열기 속에 빠져들어 흥분되어 있는 마음을 추스르며 콘서트장에 들어섰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화려한 조명과 강렬한 비트가 울려 퍼졌고 무대 위의 아이돌 그룹은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저를 포함한 모든 관중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들의 춤과 노래는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고 관객들은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를 보냈죠. 저는 그들의 퍼포먼스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경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음악과 열정만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렇게 공연이 막을 내리고 한 카페에서 한류 팬들이 모여 뒤풀이 행사가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갑자기 일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다 중국에서 훔쳐온 거야? 한국은 우리 문화를 베낀 것에 불과해. 그의 외침은 카페 안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그의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고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며 대화하던 팬들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류 팬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고 일부 팬들은 그의 말에 분노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순간 한국의 문화가 단순히 다른 문화를 모방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에 깊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K-팝, 한식, 한류 이 모든 게 중국 문화의 아류야. 한국이란 나라는 중국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그의 발언은 점점 더 분위기를 격앙시켰습니다. 일부 한국 팬들은 그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고 카페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팬들은 그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에게 항의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죠. 그 순간 카페 한쪽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바로 콘서트의 기획자이자 K-팝 그룹의 프로듀서로 유명한 박 대표였습니다. 박 대표는 수많은 K-팝 히트곡을 만들어낸 인물로 한국 대중음악의 혁신과 성공을 이끌어온 주역이었죠. 그의 등장은 카페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단번에 잠재우는 듯했습니다.
박 대표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 남성 옆으로 다가갔고 저는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박 대표가 그 남자 옆으로 다가가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중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단순히 중국의 아류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박 대표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우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하고 있었죠. 그 남자는 다시금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모든 문화적 성취가 중국의 것과 닮아 있는 건가요? 한식도 한복도 케이팝도 다 우리 문화를 모방한 거잖아요? 그러나 박 대표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중국과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오랜 역사와 독자적인 발전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복은 한국 고유의 의복 문화로 조선시대부터 발전해온 한국만의 미학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한포화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죠. 한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는 한국의 기후와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한국 고유의 음식입니다. 중국의 어떤 음식도 이와 같은 맛과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대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왔고 그 과정에서 독창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K-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대표는 K-팝의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려주며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K-팝은 단순히 음악 장르를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BTS는 그들의 음악을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단순히 흥겨운 멜로디를 넘어 청소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고독,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낸 희망을 담아냈습니다. BTS의 성공은 그들이 전하는 진정성과 메시지 덕분이었고 그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그들의 음악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또한 블랙핑크의 성공도 언급했습니다. 블랙핑크는 그들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독창적인 스타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수억 회 재생되며 K-팝이 단순히 음악을 넘어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개성을 통해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이 블랙핑크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또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강조하며 그 예로 전통 음악인 국악을 들었습니다. 국악은 한국의 전통 음악으로 중국의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리듬과 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악기인 가야금, 대금, 해금 등은 그 자체로 독특한 소리를 내며 한국 고유의 음악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은 한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고 전 세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박 대표의 말에 중국인 남성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하려 했던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다른 문화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이제 전 세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그 중국인 남성의 반박을 잠재우며 한국 대중문화의 진정한 힘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는 그 안에 진정성과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콘서트에 모인 수만 명의 팬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은 다시 열광적인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은 박 대표의 말에 화답하듯 더 큰 열정으로 한국 문화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함성 속에서 한국 문화가 가진 진정한 힘을 느꼈습니다. 중국인 남성은 그 함성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이 할 말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카페에서 나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중국인 남자가 떠난 후 박 대표는 다시 말을 이어가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한국 문화는 더 발전하고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팬들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박 대표의 말에 응답했습니다. 카페 안은 원래의 열기로 돌아갔고 콘서트 뒤풀이 행사는 더욱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문화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와 같은 사람들이 이끄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의 중심에서 빛날 것이고 그 힘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문화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로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힘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한국은 더 이상 주변에 겉도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문화 강국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철학을 보여준 박 대표님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앨리스에게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채널이 작아서 나중에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